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추석 연휴 직전에 저희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도 저희가 이제 블로그도 많이 쓰고 칼럼도 쓰고 뭐 동영상 찍다 보니까 제가 요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어느 조합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서울에 이제 성북구에 있는 모 조합 사건인데요.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그 현금 청산, 그러니까 재개발 토지 수용 사건인데 그 구역에서 뭐 몇십 년 정도 이제 병원을 차려서 이제 영업을 하시던 의사분이신데 조합이 워낙 낮은 금액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보상금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보상금 증액이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연 가산금도 많이 붙었는데요. 대략 한 7억 내지 8억 정도 금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 부존저하게 소송 제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했었고 2심에서도 이제 엊그저께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또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 조합 측의 간단한 주장 내용 두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떤 거였냐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분양 신청 기간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 의뢰인이 현금 청산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들이 분양 신청 기간 공고를 한 것은 계략적인 뭐 분담금 내역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또 사업 시행 계획도 정상적인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 그리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무효인 사업 시행 계획이 근거한 분양 신청 기간 공고 자체가 무효니까 그의 터잡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자가 됐다는 그 지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랬지만 사실 상당히 의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무슨 사안이냐면 그 조합에서 현금 청산자가 됐던 사람이 그 분양신청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분양 신청에 기해서 분양 신청 기간 동안 내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자가 되었는데 그 분양 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니까 나는 여전히 조합원으로 남아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합원주의 확인 청구 소송을 조합을 상대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이겼었고 조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확정이 됐었는데요. 저희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저희가 소송하는 도중에 이 판결이 났었는데 1심 판결 도중에 났었는데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그 방금 조합이 주장하는 주장은 첫 번째 주장은 인정해버린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조합은 분양 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니까 우리 의뢰인의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양 신청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자가 됐다는 게 무효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터잡아서 다른 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완전히 불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은 현금 청산자가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로서 보상금 받은 것도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지연가산금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뭐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했던 이 판결에서 주장한 그 사람이 이겼고 그래서 조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였다. 그러니까 어차피 분양 신청 기간 공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수용적의 신청 자체도 늦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둘 다 이겼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다 이겼는데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이 뭐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사정이다. 내가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 다음에 다시 사업 시행 변경, 우리가 사업 시행 변경을 받지 않고 사업 시행 계획이 따라서 분양 신청 공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뢰인이 현금 청산자가 되었고 다시 변경인가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 조합은 어쨌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뢰인이 그 전에 그 분양 현금 청산자가 됐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연가산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 전에 했다는 걸 무효로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행정법상으로 이거는 뭐 신뢰원칙 위반이고 또 근방은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말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졌고 또 그 다른 사람이 자기가 조합원이라고 지위를 주장하면서 이겼던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우리 사안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고 또 조합이 분야 수용적인 신청을 늦게 해서 지연가산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 뭐 조합 쪽이랑 좀 연결이 좀 돼 있기도 했었고, 그 사람이 조합 입장에서도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가 되냐 안 되냐는 사안인데 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났고, 근데 그분이 조합장과 전화한 내용도 저희가 녹취를 했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간단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뭐 결론만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굳이 뭐 사안을 형사소송까지 해서 사기를 했다든가 뭐 배임을 한다든가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민사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그 상고 기간, 그리고 대법원이 갈 수 있는 상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확정되지 않긴 했지만, 1심, 2심에서 저희가 뭐 완벽하게 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또 2심에서도 뒤집어질 만한 크게 뭐 법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승소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이 최근에 지연가산금, 그러니까 수용재결 지연가산금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많고 또 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꼼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직 판례가 많이 확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데, 뭐 기본적인 대전제, 그러니까 상금처선자가 되고 나서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는데,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그 기간에 대한 조합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페널티를 준다는 그 정신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승소하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유회사 블로그에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